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의무자조금. 의무자조금 단체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격 폭락을 예방하고 수급 안정, 수출 활성화, 소비 홍보까지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 오늘 의무자조금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 특집 농업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정연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와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오늘 우리 농업이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들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뜻깊은 시간 함께 하실 분을 모셨는데요. 품목조직화연구소의 김응철 수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장님.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 소비 위축, 가격 하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그 어려움이 가중되었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 가지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격 폭락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52조 원입니다. 네. 52조 원 중에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26조 원이 한 번에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가격 폭락이 반복되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잃게 되겠죠. 정말 액수를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은데 네. 이 가격 폭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정부나 지자체, 농협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농사를 짓고 또 자유롭게 시장에 출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도에 가격이 높았던 품목에 농업인들이 모두 몰리게 되면 네. 가격 폭락을 막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네, 결국 농산물 가격 폭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협, 농업인들이 함께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네네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자조금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긴 합니다. 네.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같이 우리 농업인분들께 꼭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이러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이 납부하는 회비와 정부 지원금 등으로 기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금을 자조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농업인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어떤 기금을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가격 폭락 같은 문제를 같이 좀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모두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말씀 들어보니까요. 참여를 하지 않는 꺼리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의무자조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조금 제도. 네네네. 네. 의무자조금은 법에 따라 과반수 농업인이 동의하고 농식품부가 승인하면 이에 반대하는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들도 모두 참여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네, 참여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거나 정부 지원에서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서 의무자조금 단체가 만들어지더라도 이제까지 그토록 해결되지 못했던 가격 폭락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말씀들을 네. 많이 주십니다. 네, 하지만 가격 폭락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뉴질랜드 키위입니다. 키위를 키우는 농업인들이 의무자조금 제도를 통해 똘똘 뭉쳤고 네. 정부와 지자체, 단일유통조직 제스프리 그리고 농협, 연구기관 등과 함께 키위의 생산과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 의무자조금 제도를 통해서 키위 생산과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떤 성과가 생겼을까요? 네, 성과가 굉장합니다. 2020년 네. 농업인들의 출하 단가는 2005년에 비해서 2배가 됐고요. 네. 그리고 헥타당 농가소득은 2005년에 무려 4배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뉴질랜드 키위가 맛있다는 건 잘 알고 있었는데 의무자조금 제도를 통해서 4배까지의 소득을 얻게 됐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혹시 국내에도 있을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동과 네. 한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축산물 수입이 확대되면서 네. 네, 경쟁력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우리 축산업이 그 위축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의무자조금 단체를 만들고 네. 소비자 인식 개선과 소비 확대를 위해 애쓰면서 지난 20년간 한동과 한우 산업은 오히려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동과 한우의 2020년 생산액은 2000년 생산액의 몇 배나 될까요? 글쎄요. 워낙에 축산물 수입이 많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확실한 거는 한돈, 한우라는 그 단어 자체가 많이 익숙하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네.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한동과 한우의 네. 2020년 생산액은 2000년 생산액의 무려 3배입니다. 3배. 네네네. 와. 네. 그런 소득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놀라운 게 수입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물밀듯이 밀려오는데도 우리나라 한돈, 한우 농업인들이 똘똘 뭉쳐서 그런 네네네. 소득과 성과를 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축산업처럼 원예 농산물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원예 농산물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격 폭락 시기에 네. 선제적으로 등유품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가격 폭락을 예방하는 파프리카와 사과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와 사과. 네네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꽤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축사는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네. 한돈, 한우, 우유를 포함한 7개 단체가 의무자조금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또 농사는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인삼, 네. 파프리카, 사과를 포함한 16개 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